정부가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30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영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한 손의 총, 한 손의 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휘관 추천 도서 12권을 공개했습니다. 안 장관은 손자병법과 논어 등 고전부터 철학과 문학 분야 도서도 선정하며 책 읽는 지휘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지휘서신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한 과제로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과 사관학교 교육 개혁, 당첩 정보기관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축으로 하는 국가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전국 곳곳에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국정 2년차 이재명 정부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축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들의 거점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고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 속 공개된 전략. 호남권의 반도체 생산 라인, 영남권엔 피지컬 AI 거점, 충청권엔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전쟁이 총력전인 동시에 국제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 이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해 서남권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서남권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을 집적하고 지역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으로 확보되는 부지가 미래 산업 거점으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등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그 입지에 잠재력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접 책임지고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을, 기획을, 총 책임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습니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장관들의 주요 전략과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남권 첨단 산단 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광주공공항 부지를 주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엠코테크놀로지 등 주요 기업 대표도 참석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비전 발표를 계기로 첨단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고 서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국방부가 병영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 손의 총, 한 손의 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12권을 선정하며 책 읽는 병영 문화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영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지휘관 추천 도서 12권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추천 도서는 병영 독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한 손의 총, 한 손의 책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안 장관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책 읽는 지휘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추천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추천 도서엔 손자병법과 논어, 한비자, 맹자, 전쟁론, 목민심서, 징비록, 난중일기, 백범일지 등 동서양의 고전이 포함됐습니다. 또 위대한 철학자들, 생활의 발견,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등 철학과 문학 분야 도서도 함께 선정됐습니다. 추천 도서는 리더십과 전략은 물론 깊은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책들로 구성됐습니다. 안 장관은 고전은 반복해서 읽을수록 깊은 사고력과 통찰력을 길러준다라며 이 가운데 한 권부터 지금 시작하길 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관과 간부가 먼저 독서 습관을 실천한다면 병영 문화도 분명 책 읽는 병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 단계부터 독서를 시작해 자대 복무 기간에도 독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독서 코칭 강연과 병영 문학상, 찾아가는 북 콘서트 등을 통해 병영 전반의 독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독서가 개인의 성장과 군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병부터 장관까지 함께 책을 읽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민영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 장병과 국방 가족에게 취임 후 4번째 지휘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완수를 선언하면서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30일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4번째 지휘서신. 핵심 키워드는 다름 아닌 개혁입니다. 안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군 내부의 내란 청산 작업을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그 매듭을 발판 삼아 군의 모든 역량을 미래 국방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걸로 풀이됩니다. 안 장관이 밝힌 핵심 개혁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과제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회복입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자주국방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 확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안전운용 능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질적인 전작권 회복에 확실한 이정표를 마련하자고 당부했습니다. 2번째는 사관학교 교육개혁입니다. 다가오는 2040년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관학교의 규모와 체질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드론, 양자 같은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전면 융합하고 야전에서부터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성을 체질화해 폐쇄적인 장벽을 허물어가자고 독려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방첩 정보기관의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안 장관은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 현재의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군 정보기관이 권력의 도구로 전략했던 아픈 역사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는
원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떠한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빗장을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5주간의 파병 준비를 마친 아크부대 26진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출국합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특수부대원들이 한 팀으로 뭉친 아크부대는 현지에서 연합훈련과 군사교류를 수행하며 국군의 위상을 알릴 예정입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부모님, 반려견까지 많은 가족들이 아크부대 26진 장병들의 영예로운 파병길을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0일 국제평화지원단에서 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26진의 환송식이 개최됐습니다. 환송식에는 아크부대 장병을 비롯해 파병 장병 가족 등 3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파병 전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식전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식전 행사는 가족과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특전사라는 슬로건 아래 전시존과 체험존, 포토존 등 5가지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체험존에서 진행된 장비 체험과 대형 포토존은 특전 장병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환송식에선 파병 장병의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8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먼 객지에 나가는 만큼 환경이 국내만큼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때는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 그 힘듦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크부대 26진은 이에 답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파병 신고를 하며 무사귀환을 다짐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대령 유현호 등 147명은 2026년 6월 30일부로 아크부대 26진 해외 파병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전단, 해병대 수색대와 공군 특수부대 등 140여 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 26진은 지난 5월부터 3단계에 걸친 파병 준비를 통해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아크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최정예 합동 특수작전 부대로서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에서 세계 속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부대원들과 헌신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크부대 장병 중에는 6.25 전쟁 참전용사의 후손도 함께해 화제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 후손으로 태어나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용사의 후손으로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단결! 아크부대 26진은 오는 7월 14일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UAE군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합동훈련을 비롯해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족의 응원을 가슴에 품고 떠나는 아크부대 26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 외교관으로서 UAE에서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이 하계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유격훈련을 실시합니다. 생도들은 장애물 극복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전식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도들이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외줄 타기에 이어 세줄 타기까지 흔들리는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유격 자신을 외치는 생도들. 육군 3사관학교 3학년 생도 637명이 하계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유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생도들을 2개조로 나눠 일주일씩 진행됩니다. 생도들은 기초장애물과 산악환경뿐 아니라 하천장애물 극복훈련을 통해 험준한 지형과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투기술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유격훈련은 단순한 체력훈련이 아니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군인의 기본 자세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생도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강한 전투의지와 자신감을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63기 화이팅! 반복되는 장애물 극복 훈련은 생도들에게 장교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과 임무 완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산악 장애물 극복 훈련을 통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의 중요성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멋진 장교가 되겠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이끌 정예 장교로 성장하고 있는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 이번 유격 훈련은 오는 7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해병대가 지난달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필리핀 루손섬 일대에서 실시되는 2016 카만닥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만닥 훈련은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가 우방국 간 협력을 통해 대테러 역량 강화와 연안방어 전투기술 배양을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2021년부터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의 제의로 2022년부터 매년 중대급 규모가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해병대는 참가국들과 함께 연합 지휘소를 구성하고 참모 연습을 진행하며 다국적 군 간 지휘 통제 절차를 익히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기술 교류팀 정비 요원을 투입해 필리핀군이 운용 중인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의 운용 정비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육군 구사단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 가족들은 장병들이 생활하는 곳을 직접 둘러보고 장병들의 노고와 호국 정신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부대 안이 공연장처럼 활기를 띱니다. 장병들은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구사단이 군인가족 초청 부대 개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백마고지 전투의 승전 전통과 호국 정신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족들은 헬기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고 장병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차와 장갑차, 각종 개인화기를 직접 살펴봅니다. 최신 방호 장비를 착용해보고 투호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며 병영을 더욱 가깝게 느낍니다. 유해발굴 홍보부스에서는 유전자 시료 채취 안내와 함께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호국 영웅들의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군악대 공연과 문화 행사도 이어지며 부대는 하루 동안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할 거리가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막내부터 첫째까지 모두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은 장병들이 사용하는 생활관과 병영 식당을 둘러보고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군 생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장병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병영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해군병 726기 입영식을 열었습니다. 신병들은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거쳐 정예 해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과 따뜻한 포옹을 나눈 신병들이 정예 해군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29일 경남 창원 진해구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해군병 726기 입영식을 개최했습니다. 백준철 기초군사교육단장 주관으로 열린 입영식에는 입영장정 788명과 가족 등 2,400여 명이 참석해 신병들의 첫걸음을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계획 소개와 부모 격려사, 입영신병 선서, 부모님께 드리는 큰절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준철 기초군사교육단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교육훈련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강한 해군을 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대는 가족 쉼터와 피복 전시, 모병 홍보부스 등을 운영해 입영식을 찾은 가족들에게 다양한 편의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726기 해군병들은 5주 동안 체력 단련과 전투 수영, 야전 교육, 소형 고무보트 운용 등 양성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 오는 7월 31일 수료해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병무청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군 일반병 선발 절차가 기존 자격면허와 가산점 등 평가 항목별 고득점 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뀝니다.
선발 주기는 기존 매월 모집 및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모집 및 다음 연도 입영으로 변경됩니다. 또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최대 10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 밖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1방공여단이 강원도 마차진 대공사격장에서 전반기 대공포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어도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대공 실사격 훈련으로 수도권 방공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서는 천호와 비호 복합, 발칸 등 주력 방공 무기를 운영하며 방공 지휘 통제 경보 체계와 국지 방공 레이더를 연동한 실전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육군 항공사령부는 30일 사령부 연병장에서 항공사령부 드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근 드론 중심의 양상 변화와 군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습니다. 경계용 드론 경연과 팀 대항 드론 릴레이 경연 등으로 펼쳐진 경연은 조종의 정확성과 임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운용위원을 선발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물리화학과학 유훈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있는 공동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희귀동 위원소를 이용한 고분해능 레이저 분광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희귀동 위원소는 자연계에 거의 없거나 짧은 시간만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연구팀은 국내 중이온 가속기 라온의 클래시 레이저 분광 장치를 활용해 희귀동 위원소 빔의 에너지 구조를 레이저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했고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희귀핵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 산악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뇌우가 동반될 수 있겠으며 남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강수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충청 이북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와 뇌우의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남과 경남의 남부 지역으로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부터 강수가 이어지겠으며 특히 제주 및 남해상으로는 최대 150mm에 가까운 강한 강수가 예상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청주는 18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원주는 34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도 오후 중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되며 남해상 및 남부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잦은 강수가 전망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